안녕하세요. 과학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생물학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좀 분야를 바꿔서 근대와 현대 물리학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도 우리가 그냥 물리학이라고 하지만은 물리학도 하위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빛에 대해서 연구하는 광학이라든가, 열에 대해서 연구하는 열역학, 전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전자기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열과 에너지의 비밀을 밝힌 열역학이란 주제로 열역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역학은 제목 보면 좀 감이 오시나요? 그렇죠. 열, 뜨거운 거죠. 뜨거운 열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학문인데요. 그런데 그냥 열학이 아니라 열역학입니다. 역학. 역학은 뭐예요? 여기 힘역자가 되겠죠? 그래서 열과 힘에 관한 학문인데 왜 열하고 힘하고 연관을 시켰을까요? 한번 이 열역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열역학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바로 이제 산업혁명 이후가 됐을 것 같아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갑자기 그 산업 생산력이 막 늘어났죠.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증기기관이 있습니다. 증기기관. 그 전에는 이제 사람의 힘이나 동물의 힘으로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증기기관의 힘을 가지고, 그래 기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기계를 돌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증기기관차가 있죠. 이 증기기관차. 이 증기기관차 같은 기차를 그 옛날에는 말이나 소가 이렇게 어떤 그 짐을 끌어서 짐수레를 끌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증기기관차 같은 기계 힘으로 기차를 끄는 거죠. 자, 근데 증기기관이 어떻게 움직여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증기기관 그쵸? 석탄을 태워갖고 그 열로 물을 끓여갖고 일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열역학이라는 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일단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저는 요새 4차 산업혁명,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산업혁명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18세기 1700년대를 말하는 거죠. 요때쯤에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요때는 이제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했고요. 요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기차가 다니고 또 증기관 자동차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통해서 기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2차 산업혁명이랍니다. 이제 1900년대로 넘어오는 거죠. 이 1900년부터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그 전에는 이제 직접 그 증기기관을 통해서 석탄을 떼어갖고 이렇게 기계를 돌렸는데 20세기 들어와서 1900년 들어와서는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로 이제 기계를 돌리는 그런 그래서 더 이제 그 전보다 생산량이 그 공장에서 막 물건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큰 변화가 일어났죠. 자, 그리고 20세기 후반 얼마 안 됐어요. 1900년대 이제 후반이죠.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뭐예요?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식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전까지는 대량 생산,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품질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다 똑같은 모양의 그 물건을 쓰는 거죠. 왜냐면 무조건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쵸, 특색을 가진 그런 걸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옛날에 이제 2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에 이제 많이 공헌했던 이제 그 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포드, 미국의 이제 그 기업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포드 자동차를 세워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대중들이 일반 사람들이 막 자동차를 몰 수 있게 만드는,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공로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드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어떤 색깔의 자동차도 탈 수 있다. 그것이 검은색이기만 한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똑같은 검은색 자동차만 만들 거다 이거죠. 만든다 이거죠. 왜냐면 그때는 대량 생산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싸게 만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탈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한다면 3차 산업혁명부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지식 기반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죠. 뭐예요?
자, 인공지능, 그렇죠?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AI, 그렇죠?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빅데이터,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다가 유용하게 가공해내는 기술이죠. 그리고 클라우드, 이제 컴퓨터가 하나하나가 성능이 AI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AI는 좀 이렇게 컴퓨터 그 CPU나 이런 자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 중앙 컴퓨터를 한대 메인 컴퓨터를 두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무선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 5G, 그죠? 무선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슈퍼컴퓨터를 내가 핸드폰 단말기만 있으면 슈퍼컴퓨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능 정보 기술 혁명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요새 전기 자동차도 막 나오고 지금 아주 크게 사회가 변하고 있죠. 인공지능 기반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지금도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이 아닌가. 저도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네요. 자, 어쨌든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아직 초기 1차 산업혁명이죠. 1차 산업혁명. 자, 열역학. 왜 사람들이 열과 힘을 연관시키게 됐느냐 이거죠. 바로 이 증기기관의 발명. 바로 그것 때문이죠. 자, 이 카르노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과학자가 어떻게 하면 증기기관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열과 에너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다. 열을 운동 에너지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열이 기계의 동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엔진 기계 그 증기기관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열역학에 대한 이제 개념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증기기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시 아나요?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열을 가해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물의 부피가 1000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압력이 생기죠. 자, 그 압력을 갖다가 그 높은 압력의 증기가 생겼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제 물 끓이면은 그러잖아요. 물을 끓이면은 솥에다가 주전자에다가 솥이나 주전자에다가 넣고 물을 끓이면은 이게 증기가 막 올라오면서 그렇죠? 막 그 뚜껑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이 증기로 바뀌면서 수증기로 바뀌면서 부피가 엄청 커지니까 높은 압력이 생기고 그래서 막 이걸 빠져나가는 압력이 생겨서 요 뚜껑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끓여갖고 그 증기를 갖다가 요 관으로 보냅니다. 자, 보내서 이 증기가 어디로 가냐면 증기가 여기 이렇게 가요. 증기가 이쪽으로 가서 이 증기가 이 피스톤을 이쪽으로 밉니다. 그렇죠? 증기가 피스톤을 밀어요. 자, 그러면 이 피스톤이 움직이니까 요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뭐 얘를 이렇게 뭐 바퀴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기계 장치 회전력을 만든다든가 이 회전력을 만드는 기계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힘을 가지고 회전력을 만드는 기계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쪽으로 가면요. 요 피스톤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요. 이번에 요 슬라이브 밸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게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해요. 자, 이게 살짝 옆으로 이동하면요. 요 증기가 이번에 이쪽이 막혀버리고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증기가 이번에는 이쪽을 밉니다. 이쪽을 밀면은 이번에 피스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 밸브도 요 축도 요 피스톤이랑 연결된 축도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이 증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걸 갖다가 여러 가지 기계에다가 기계 장치에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힘을 갖다가 바퀴에다 연결해서 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어떤 기계에다 연결해서 기계를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게 증기기관입니다. 자, 이렇게 열이 일을 할 수 있다. 열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동력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밝혀져서 과학자들이 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열역학을 연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이라는 게 뭘까요? 옛날 사람들은 열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뉴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뉴턴. 자, 뉴턴은요, 빛을 입자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빛을 입자라고 하니까 열도 입자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열도 역시 입자가 아닐까? 우리가 뜨겁게 느끼는 열 이런 것도 입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뜨거워진다는 거,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어떤 열소라고 하는 입자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소, 칼로릭이라고 하는 작은 입자로 돼 있고 열소가 그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칼로릭이라는 열소라는 말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칼로리라고 하죠. 칼로리, 그 열량, 그렇죠? 열의 양, 열량. 이런 아직 그런 말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뭐 열이 입자다? 글쎄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자, 이렇게 열을 어떤 입자라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불이나 열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신성시하는 그 인류가 신성시 좀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인류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이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좀 줄여서 또 영양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또 불을 이용해서 다른 동물들은 불을 이용하지 못하잖아요. 맹수 같은 것도 불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불을 이용해서 나쁜 기운을 쫓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불이 만물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배화교라고, 배화교 들어봤어요?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 조로아스터교. 저도 뭐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불을 숭배하는 종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이라든가 열 이런 걸 굉장히 좀 신성시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화학에서 플로지스톤설 생각나나요? 플로지스톤설, 그렇죠? 연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로지스톤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열도 하나의 원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열소 이론은 좀 한계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얼음이 녹는 동안 열을 막 여러분들 얼음이 녹는 동안 열을 가하면요, 이 온도계가 변하지가 않아요. 얼음이 녹는 동안은 온도가 안 변해요. 자, 만약에 이제 열소가 어떤 그 원소라고 한다면, 열소가 얼음을 가열하면 열소가 그 얼음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이제 열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계속 이제 열소가 들어가니까 계속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물을 얼음에다 열을 가하면 얼음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이게 얼음이 물로 변하는 순간은 온도가 일정하다가 이게 얼음이 다 물로 변한 다음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열소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이 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끓을 때도 물이 끓기 시작하면 온도가 안 변해요. 그러다 물이 다 끓어서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를 가려면 또 수증기의 온도는 또 올라가요. 자, 이렇게 그 물체의 상이 변할 때, 그래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상이 변할 때 온도가 변하지 않는 현상,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열소가 만약에 원소라면, 어떤 물질이라면은 이게 열소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질량이 변해야 되는데, 온도를 가열을 해놓고 질량이 변하는지 관찰하면 어떨까요? 예,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열소라는 원소가 그 물질이 아니다 이런 증거가 되겠죠. 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열소는 질량이 없는 물질이다, 질량이 없는 원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열소설에 대한 열소라는 열이 원소라는 이론에 대한 반론이 이제 제기가 되게 됩니다. 자, 벤자민 톰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군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포병대 장교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포병대 장교니까 이제 대포를 생산해야 되는데, 대포 생산하는 걸 관리 감독을 했어요. 자, 대포 생산하는 걸 관리 감독을 하는데, 대포를 만들려면 이 철을 갖다가 쇠를 갖다가 깎아갖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그 대포 포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를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된단 말이에요. 막 드릴로 이걸 깎아야 돼요. 드릴로 돌려갖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제표 포신을 깎을 때 대포 포신을 이렇게 드릴로 깎게 되면은 여기서 열이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발생합니다. 예, 심지어 막 물이 끓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열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기다가 뭐 열소가 이동하는 원래 이 쇠를 깎는 드릴도 온도가 낮았고, 그 대포 포신을 만드는 철도 온도가 쇠도 온도가 낮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드릴로 이렇게 막 윙 갈면은 여기서 굉장히 뜨거운 열이 발생한단 말이죠. 어떤 열을 가하지도 않았고요. 자, 톰프슨은 왜 이렇게 아무런 열을 가하지도 않고, 그래서 열소라는 원소가 이동하는 것 같지 않은데 둘 다 온도가 낮았는데 왜 이렇게 높은 열이 발생하는 거지? 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이 대포를 포신을 깎을 때 생기는 열은 요
어떤 열소가라는 원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찰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근데 마찰 막 뭐 여러분들 솔직히 손 같은 거 막 이렇게 비비면은 약간 뜨거워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마찰을 통해서 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찰로 나오는 열은 이 열소설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어디서 뭐 열소가 어디서 나오는 거, 열소가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물질이라는 건 갑자기 어디선가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물질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벤자민 톰피슨이 이런 그러니까 대포 포신을 깎을 때 열이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열소설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그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거를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뉴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과를 들고 있으니까 뉴턴이죠. 자, 뉴턴은 빛이 입자라고 했지만은 토마스 영은 여러 가지 실험, 이중슬 그 빛의 간섭과 회절, 이중슬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그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빛이 파동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 아니다. 빛이 입자보다는 파동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빛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광학에서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광학과 전자기학에서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빛이 파동이라는 거죠. 빛이 지금은 뭐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입자가 아닌데 지금 입자가 아니라고는 안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빛도 이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도 열소란 입자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광학에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발견되면서 그게 이 연력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열이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구성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이동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열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마찰을 통해서 열이 발생하냐? 왜 뭔가를 어떤 물체를 문지르면 마찰이 일어나면 왜 열이 발생하느냐? 이것은 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소가 아니라 뭐냐? 자, 그러면 열이 물질이 아니라면 무엇이냐? 자, 바로 입자의 운동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있어요.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보통 물질들이. 물이라고 한다면 여기 물 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물 분자 뭐 이렇게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지만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게요. 자, 이 온도가 낮은 물은 어떠냐? 온도가 낮은 물은 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거예요. 물 분자가 이렇게 막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고체 같은 경우는 얘들이 고체 물체 같은 경우는 요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겠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을 거예요. 고체 같은 경우는 막 진동만 하고 있을 거고,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얘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할 거예요. 요 입자들이. 그렇죠? 자, 그런데 얘들이 막 이렇게 잘 못 움직이고 잘 안 움직이고 제자리에서 잘 못 움직이면은 요게 열이 그 운동 에너지가 작은 게 이게 온도가 낮은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얘들이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많아지면 얘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고체 물질도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되는 과정은 뭐냐? 그럼 고체가 액체로 되는 과정은 그러니까 어떤 얼음이 녹는다든가 아니면 막 그 쇠를 녹여갖고 샘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얘들이 원래 그 고체 상태는 입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결속력이 강해서 얘들이 못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리에서만 진동을 하다가 이 온도를 올리면 얘들이 얘들이 흔들리는 진동하고 움직이려는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 강해지면 얘들이 요 서로 간에 붙잡는 힘을 끊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가들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물질의 상변화가 되는 거죠. 물질이 녹는다 아니면 또 액체 같은 경우는 끓어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이 아니라 입자의 운동 에너지, 입자가 운동하려는 에너지다, 입자가 진동하고 운동할 에너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열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열이라는 건 열소 물질이 아니라 이제 입자의 운동 에너지다.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막 서로 막 제자리에서 고체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진동하고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거죠. 그게 얼마나 활발한가를 측정한 것이 바로 온도라고 하는 거죠. 열 에너지라는 거는 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 우리는 이제 느낄 때는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요게 열 에너지라는 거는 입자 수준에서 보면 분자나 원자 수준에서 보면 요게 입자의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체 운동 에너지니까 이것이 이 입체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역학적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증기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에 쓰는 디젤 기관이나 뭐 가솔린 기관 이런 기관들 엔진을 이용해서 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열역학 법칙이 성립이 돼서 더 열역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열역학 법칙이 만들어지는데요. 다음 시간은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